아우, 임팩트가 크긴 컸던 것 같습니다. 지금 관련한 보도들이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BBC에서 2주의 프리미어리그 팀에 손흥민 선수를 꼽았습니다. 이 맨시티를 잡는 2개의 어시스트, 정말 인상적인 활약이었고, 손흥민 선수뿐만 아니라 이번에 맨시티를 잡았던 토트넘 선수 중에 무려 3명이 BBC가 선정한 프리미어리그 2주의 팀에 선정이 됐습니다. 토트넘 선수가 3명이나 BBC가 선정한 2주의 팀에 선정된 게 지금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한참 잘 나갈 때 좀 있었던 것 같고, 근래에는 그렇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만큼 이번 주말에 있었던 맨시티와의 경기가 정말 임팩트가 컸다. 지금 BBC가 2주의 팀을 선정하면서 앞에 주말이 어땠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토트넘이 맨시티를 잡으면서 우승 판도는 물론 다음 시즌 유럽 챔피언스리그 나가는 그런 판세까지 다 뒤엎어버렸기 때문에 아주 흥미로웠던 한 주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포인트 들으셨나요? 기록? 과르디올라 감독이 맨시티를 이끈 다음에 펩시티를 상대로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많은 승점을 따낸 팀이 어딘지. 네, 맞습니다. 무려 토트넘입니다. 펩시티에게 가장 많은 승점을 따냈는데 무려 17점을 따냈어요. 그 다음이 첼시가 15점, 맨유가 14점, 리버풀이 13점, 레스터가 9점, 그리고 굉장히 눈에 띄는 건 아스날이 펩시티에게는 승점이 1점밖에 따내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토트넘이 정말 과르디올라 감독의 맨시티에게 정말 강했구나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이번에 승리로 또 보여준 건데, 아무래도 맨시티가 쭉 앞으로 라인을 끌어놓고 경기를 하다 보니까 그 뒷공간을 때릴 때 이제 토트넘이 예전에 무리뉴 감독 때도 그렇고 누누 때도 그렇고 이번에 콘테도 그렇고 그런 축구에 또 일가견이 있고, 또 워낙 발 빠른 손흥민, 또 그걸 유도해내는 케인, 이 컨비네이션이 좋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BBC가 이번 프리미어리그 2주의 팀으로 선정한 선수들 쭉 이야기하면서 토트넘 선수들 좀 자세히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3-4-3으로 2주의 팀 베스트 11을 선정을 했는데요. 골키퍼는 알리송입니다. 리버풀에. 노리치를 3대1로 리버풀이 이제 역전을 했잖아요. 그때 역전을 했던 살라의 골을 어시스트 했던 골키퍼가 바로 알리송입니다. 알리송은 매 시즌 이제 그런 거 하나씩 하죠. 길게 골킥 쳐가지고 앞에 있는 스트라이커에게 어시스트를 골키퍼가 이제 기록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도 살라가 들어가는 거 보면서 정확하게 때려서 했고, 사실 그거 말고도 워낙 인상적인 선방을 했기 때문에 최고의 2주의 골키퍼 알리송 됐고요. 수비수는 이제 3명이 됐는데, 웨스트햄의 클렉 도슨, 그 다음 맨유의 맥과이어, 첼시의 리디거인데 대체적으로 골을 넣은 수비수들이 이번에 좀 뽑혔네요. 아니 웨스트햄의 도슨은 최근에 왜 이렇게 갑자기 골을 많이 넣는지, 이번 주말에는 뉴캐슬과의 경기 때 골을 넣었는데 그전에도 골을 넣어서 좀 2경기 연속 골이 좀 넣었거든요. 그래서 웨스트햄이 챔피언스리그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슨 포함되어 있고, 첼시의 리디거는 이번 시즌 최고의 지금 프리미어리그 센터백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팰리스와의 경기 때 잘 또 이렇게 컨트롤하면서 팀의 승리를 이끌었죠. 앞이 지금 잘 안 되고 있잖아요. 루카쿠 왜 터치가 안 되지? 이런 상황에서 수비가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승점을 쌓아가고 있기 때문에 리디거 뽑혔고요. 맨유의 맥과이어 같은 경우는 이번에 리즈 잡을 때 그 골을 넣었잖아요. 처음에 탁 시작하는 골을 넣어줬기 때문에 여기 포함됐는데, 근데 조금은 더 맥과이어는 좀 올렸으면 좋겠어요. 사실 리즈와 경기 때 4대2로 맨유가 이긴 했지만은 실점도 좀 있었고, 근데 어쨌든 맥과이어도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4명의 미드필더에는 아스날 선수가 2명이 뽑혔습니다. 바로 사카와 스미스 로우인데 뽑혀야죠. 네. 사실 앞에 오바메양 팀 떠나고 라카제트 남았는데 라카제트 골 못 넣어요. 은케티아 교체 들어와도 역시 부족하고, 이런 상태에서 이 아스날을 끌고 가는 소년가장의 느낌을 갖고 있는 선수가 바로 사카와 스미스 로우죠. 이번에도 브렌트포드와의 경기 때 어려운 경기였는데 결국 해줬던 골을 넣었던 선수가 스미스 로우하고 사카였습니다. 이 두 선수는 이번 시즌 아스날에서 골을 제일 많이 넣고 있는 두 선수죠. 스미스 로우가 9골, 사카가 7골. 1위와 2위 팀 내에서 골을 넣고 있습니다. 스미스 로우는 손흥민과 지금 프리미어리그 공동득점 랭킹 4위에 올라와 있고, 잉글랜드 선수 중에는요 라임 스털링 다음으로 올 시즌 골을 많이 넣고 있는 선수가 스미스 로우입니다. 당연히 저는 당연히 뽑힐 만하다. 이번에도 또 골을 넣었고요. 또 한 명의 미드필더는 맨유의 부페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좀 뽑혔습니다. 이번에 리즈를 4대2로 제압할 때 2골에 관여를 했죠. 하나의 골은 직접 넣고 하나의 골은 어시스트를 기록을 했는데, 근데 부페는
왜 이렇게 리즈에 강하지? 원래 맨유하고 리즈가 그 장미 전쟁으로 불리는 가문 간의 그 전쟁이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데 개막 경기 때도 헤트트릭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지난번도 그렇고 하다 만나면은 지금 아마 프리미어리그 리즈 상대로 지금 6골인가? 굉장히 많은 골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여튼 대박입니다. 뽑혔고 또 한 명이 이제 미드필더로 뽑힌 게 대한 쿨롭세스키. 예. 셉셉입니다. 셉셉이 토트넘의 느린 발. 아 근데 이번에 굉장히 좀 이상적인 활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분들이 뭐 송케의 활약을 좀 보셨을 거고 쿨롭세스키의 이번 활약을 보면서 이거 SKK 아니냐. 손흥민, 쿨롭세스키, 케인. 예전에 우리가 데스크 라인 이야기하는 것처럼 야 요 SKK 요 라인 심상치 않은데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뽑혔는데 여기 BBC가 뭐라고 하면서 쿨롭세스키 셉셉이를 뽑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첫 선발이었다. 스웨덴의 선수는 쿨롭세스키를 얘기하는 거죠. 매우 편안해 보였고 아주 침착하게 골을 넣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선정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이 선수를 좋아하는 이유는 그가 쿨롭세스키가 조금 더 흥분하지 않고 굉장히 오래되게 편안하게 플레이를 한다. 그러면서 안토니오 콘테 감독의 어떤 새로운 체제에서 토트넘에서 얼마나 귀중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인지를 보여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좀 재밌는데 최근 떠도는 소문 그러니까 뭐 콘테하고 토트넘이 뭐 갈등이 있고 안 좋고 그래서 떠날 수도 있다. 이런 게 있다는데 그런데 그런 소문과 달리 콘테가 요즘 토트넘에서 자신의 시간을 즐기고 있다는 어떤 소식을 듣는 것은 토트넘 팬들이라면 매우 위안이 될 것이고 맨유는 이 콘테 감독이 처음에 연결이 됐었을 때 그를 영입하지 않는 큰 실수를 저질렀고 토트넘은 콘테가 자신의 어떤 콘테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그가 원하는 모든 것을 제공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렇게 선수 좀 보강해주고 덮어줘주면 콘테가 얼마나 잘해. 또 그런 선수 중에 한 명이 쿨롭세스키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기록도 하나 소개하고 있는데 쿨롭세스키는 1999년 1월 뉴캐슬와의 경기 때 찰튼 마르틴 프링글 그다음에 2008년 8월 때 스토크 시티와의 경기 때 볼튼의 요한 엘만더 2016년 8월 때 본머스와의 경기 때 맨유의 질라탄 이브라모비치에 이어서 자신의 프리미어리그 첫 선발 경기에서 득점한 네 번째 스웨덴 선수가 됐다. 이런 기록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공격수 3명은 리버풀의 살라, 토트넘의 손흥민과 해리케인이 이렇게 선정됐습니다. 살라 정말 잘하죠. 이번에도 경기 때 노리치 잡을 때 그 알리송이 탁 쳐준 거 치고 들어가서 제껴낸 다음에 자신의 주발도 아닌 오른발로 딱 타이밍 뺏어가지고 때리는 것도 있었지만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갔다 왔잖아요. 뭐 지치지도 않고 집중이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사실 살라가 이렇게 흔들어주기 때문에 옆에 있는 마네나 뭐 루이스 디아스 같은 선수들도 올라올 수 있는 건데 정말 좋은 선수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좀 보여줬다. 자, 손흥민과 케인 이야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요거는 뭐 이번에 해리케인이 2골, 손흥민은 2개 어시스트, 두 선수가 또 합작골, 그래서 맨시티를 붕괴시켰던 뭐 최고의 활약을 보여줬고 평점도 만점 9점 뭐 대단한 평점을 좀 받았는데 BBC는 이 두 선수에 대해서 어떻게 코멘트를 했는지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해리케인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뭐 한동안 해리케인이 부진했다, 골이 없었다, 뭐 이런 건 있었지만 하지만 그의 능력 자체가 문제인 적은 없었다. 그래서 이번 경기에 대해서 경기 전반에 걸친 해리케인의 분배 능력, 뽑아주고 찔러주고 이런 능력은 탁월했고 손흥민과의 파트너십도 훌륭했다. 이 과거에 이걸 소환시키네. 토트넘은 1981년에 있었던 경기에서 그 맨체스터 시티를 3대2로 꺾었던 가장 유명한 경기가 있다라고 해요. 저도 사실 이거 잘 모르겠더라고요. 찾아봤더니 FA컵 경기였는데 3대2로 토트넘이 먼저 골 넣었는데 시티가 역전하고 또 재역전하고 막 이랬던 경기더라고요. 그때 글렌우드리 뛰었던 경기입니다. 이게 굉장히 맨시티를 잡았던, 극적으로 잡았던 경기 중 유명한 경기로 남아있는데 아마 올드 팬들은 이거를 떠올렸을 것이다. 그만큼 굉장히 극적인 경기였는데 이 극적인 순간에 골을 만들었던 선수가 해리케인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경기를 지배하는 능력 해리케인, 골을 넣었던 파괴력, 손흥민과의 파트너십 다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제 또 기록도 하나 소개하고 있습니다. 해리케인이 이번 경기에서 기록한 94분 25초 추가 시간이죠. 이에 넣은 결승골은 2009년 9월 맨유의 마이클 오원 95분 27초에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 맨시티를 넣은 골 다음으로 가장 늦게 터진 결승골이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저희가 후토키 때도 얘기했는데, 손흥민 선수가 그 첫 번째 골 만들 때 이 기가 막히게 상대를 유인해내고 기가 막힌 타이밍에 이제 클룹세스키에게 어시스트를 했다라는 말씀 좀 드렸었잖아요. 그 얘기를 BBC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자, 선제골이죠. 대한 클룹세스키의 골은 여러모로 완벽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이 클룹세스키가 먼저 손흥민 선수가 뛰어 들어갔을 때 손흥민 선수가 슛을 할 수 있거나 패스를 할 수 있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뛰어 들어갔다는 점. 클룹세스키가 이 선택, 이렇게 손흥민 선수에게 두 가지의 선택권을 만들어줬다는 점에서 클룹세스키 잘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 이 골이 완벽했던 이유는 손흥민도 봐라. 손흥민도 쭉 자기가 볼을 갖고 들어가다가 에데르송이 나오는 데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맨시티의 다른 수비수들이 자기에게 붙기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시티의 골키퍼와 수비수들이 모두 손흥민 선수가 슈팅을 때린다라고 생각했을 때, 왜냐하면 그런 패턴들이 많았잖아요. 손흥민 선수가 쭉 들어가서 오른발로 감아 때리는. 그래서 골키퍼를 포함한 모든 선수들이 다 슈팅을 때린다라고 생각했을 때, 여기서 한국의 슈퍼스타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손흥민이죠. 손흥민 선수가 그 딱 수비수나 골키퍼 움직임을 보고 내줬다는 거죠. 그 타이밍에 쭉 수비수들을 끌어당기고. 그렇기 때문에 클룹세스키가 골을 마무리를 넣었다. 쿨하게 마무리했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반대쪽 입장에서는 맨시티 골키퍼나 수비수들 입장에서는 이런 손흥민 선수의 플레이에 넘어가면 안 됐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손흥민 선수의 플레이가 좋았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면서 이렇게 정리하죠. 이것은, 이런 장면은 교과서와 같은 축구였다. 그리고 이 플레이 하나로 토트넘의 전체 경기력의 분위기가 설정됐다, 끌어올라갔고, 그러면서 이 경기를 지배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고요. 그러면서 케인과 손흥민의 어떤 파트너십도 좀 탁월했고, 또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클룹세스키에게 어시스트 지원을 했던 플레이 자체도 훌륭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번에 이 골로, 또 그 다음에 이제 손흥민 선수가 해리케인에게 크로스 해주고 탁 넣잖아요. 끝나고 인터뷰 보셨습니까? 손흥민 선수가 나는 그냥 크로스만 했을 뿐이고 마무리를 멋지게 한 거는 케인이다, 또 이런 얘기도 했던데, 두 선수의 프리미어리그 합작골이 36골로 만들어지면서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가장 많은 골을 합작했던 드록바, 램파드와 이제 동급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중에 번리 경기, 수련된 경기 있는데, 이것도 잘 깨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여하튼 SKK 또 지금 여기 BBC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런 극찬들 흐름을 좀 이어갔으면 좋겠는데, 근데 번리는 약간 좀 다른 상대긴 합니다. 맨시티처럼 올라오는 팀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내려간 팀을 상대로 해서는 콘테 감독이 또 어떤 전술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SKK가 다른 선수 나올라나? 뭐라? 어떤 플레이를 보여줄지 또 지켜보겠습니다.